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 중국 정부가 양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양회에서 하나의 정치, 그다음에 경제 등 정부 운영 방침이 이제 결정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관심이 또 양회에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떤 전략을 또 뭐 쓸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눈 양회에서 어떤 주요 경제 정책들이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오수근 대외교류 부총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양회 시작되는데요. 제가 그거보다도 뭐 이런 질문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최성민의 빅샷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중국 전문가인 우수근 대외교류 부총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좀 약간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중국이라고 하면은 조금 좋아하지 않는 분도 간혹가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1 수출국, 교류국이 사실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약간 기분이 상할 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그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벌써 20여 년 동안 중국과 지내오면서 저는 정말 중국의 각계각층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중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 아하. 중국을 논할 자격도 없고 중국에 따라서 이길 리가 만무하다라는 네. 말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교수님, 네. 중국도 이거 약간 작은 얘기지만 일부 그 유튜버들이 김치도 파우치라고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기분 나쁘긴 나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5천만 인구가 있는데 네. 이상한 얘기하고 정말 황당한 얘기하는 저급한 사람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있죠, 일부. 예. 중국도 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화를 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중국 정부라든가 네. 대다수는요. 네. 한복은 당연히 한국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치는 중국인들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한국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하하. 근데 그걸 갖다가 긁어대는 사람들의 우리가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죠. 정색을 하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얼만큼 중국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느냐 하면은 항상 우리 매스컴이 인용 보도하는 중국 환구시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에는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 관영 언론 환구시보 하는데요. 네. 새빨간 거짓말. 중국 관영 언론 아닙니다. 환구시보는 민간 상업지입니다. 아하. 그런데도 아직도 관영 언론이라고 하고 관영 언론이 풍모되는 얘기하고 민간지가 풍모되는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찌라시에 가깝습니까, 그럼? 환구시보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양식을 갖고 있고 어느 네. 정도 엘리트층인 사람들은요. 네. 너무 자극적인 용어만 골라서 외국과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네네.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국제관념을 가진 가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네. 측면 다 합해서 네. 그럼 중국의 엘리트 네. 그리고 리더들은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저는 경제적인 측면 같은 거 정치 분리가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매우 중요한 나라거든요. 아하.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라이벌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 중국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대한민국을 소중히 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대한민국 땅에 사드라든가 다른 것이 더 많이 배치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된 말로 우리가 그만큼 위상이 있고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편협한 일부 극단적인 중국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네티즌에 그러니까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그것 다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 중국인에 불과한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쪽에 좌우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 더 다가가지 않게끔 선물보다를 더 줘야 되는데 한국은 경제
발전을 원하면서도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미루기만 하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중국을 이용할 여지가 아주 큰데요, 지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경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경제TV에서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일단 양회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네네. 우리의 국회하고 또 하나는 국정자문회인데요. 네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그걸 우리 국회라고 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문기긴 국정자문회라고 합니다. 1년에 3월 달에 이 두 개의 회의가 네네. 개최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1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인 것이죠. 네, 그러면 양회에서 올해는 사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역시 경제입니다. 네네. 이번에 코로나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중국이 새롭게 중국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또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접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양회에 대해서 새로운 중국호의 새로운 전진의 원년이다. 중국식 표현인데 새로운 중국호의 새로운 전진의 원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중국이냐? 코로나19를 잘 겪었습니다. 중국이. 잘 극복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감사하게도 트럼프 덕에 맷집을 많이 키웠다는 그런 농담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초기에는 의기소침하고 겁을 먹었지만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중국 인민들이 우리는 언론이 봉쇄된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중국이라지만 중국인들도 다 알거든요. 중국인들도 그래서 공산당을 지지하고 또 공산당은 대외적으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독보적으로 중국의 색깔대로 국제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원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원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사나 아니면 리포트나 이런 그 전문 서적들을 보면 그걸 이제 쌍순환 정책이라고 네. 많이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쌍순환 정책을 통해서 어떤 부양책들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네, 이번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물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 인프라 투자만도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25조 위안, 우리 돈으로 4,300조 원을 건설 인프라에만 투자할 것인데 이것은 작년 중국의 GDP가 101조 6천억 위안임을 감안한다면 이 건설 인프라에만 25% 정도가 투입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 경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1년 동안 중국이 확실히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중국이 근데 요즘에 15금리가 이제 단기물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중국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날이 있으면 사실 시장도 안 좋고 네. 그럼 중국이 조금 약간 테이퍼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중국 제 말보다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국 재경대학의 원라이칭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네네. 일찍부터 이 경고를 울렸죠. 중국이 작년에 너무 긴급 부양책을 많이 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빨간불이 들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특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요. 네. 지방 정부 평균 약 90%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너무 돈을 풀기만 하지 말고 유동성 같은 것을 좀 더 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31개 성시 자치구가 양회를 앞두고 6%에서 10% 성장하겠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완벽하게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좀 적극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구간으로 역시 네네네. 이제 구간으로 나올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 중국의 통계는 워낙 넓어가지고요. 정확하게 원천적으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잘 나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6.5%에서 뭐 8%까지 얘기하고 중국의 러스트벨트라고 가장 낙후된 공교롭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가장 낙후된 곳인데 거기만 하더라도 뭐 6% 전후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약 7.9%를 얘기하고 있고 영국의 저명한 경제경영연구소는 8.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중국 정부가 6% 전후로 생각하는 이 전망은요, 무난히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그렇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인권 문제, 네. 어디죠? 신장. 예, 이러고, 예. 제가 맨날 산장이라고 그럽니다. 신장. 예. 신장 지구에 지금 폴리실리콘도 못 팔게 하고, 네. 수입을 안 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면화도 많이 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면화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격화되겠습니까? 당연히 격화됩니다. 미중 갈등은요, 이것은 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것이고, 한쪽이 물러서게 되면 태각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격화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들은요, 약간은 좀 안도하는 느낌을 지니고 있죠. 물론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다양한 맹공을 받으면서 우리는 맷집을 더 키워냈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온화하게 자기들이 예측 가능한 선에서 공격을 전개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담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그렇게 많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 소위 말해서 가시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예측 불가한 그런 모습 같은 것은 트럼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저는 답답한데요. 저는 중국을 코끼리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네. 코끼리 얼마나 덩치 크고 거칠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길들이면은 되게 유용한 동물로서 잘 지낼 수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이 코끼리, 특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코끼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길들이려고만 한다면은 또 길들여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게 다른 나라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안 좋게만 거칠게만 생각하고 하니까 코끼리를 더 거칠게 만들고 자극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실 올해 2021년 경제 성장 전망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에게 미국을 의식해서라도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져와서 다양한 경제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좀 더 경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정책을 덜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세 배 더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큰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활용할 건 활용해야죠. 네, 그렇죠? 네. 예. 시진핑 주석 방안이 우리가 이제 600명 확진자가 막 넘어서면서 이제 뭐 무산이 됐어요. 사실은 작년 말에 거의 오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쯤 올지 뭐 예측되시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 의원 선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중국은 어쨌든 빨리 와서 한국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만 양측이 좀 더 잠잠해지면은 가장 먼저 올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한 계획 속에서 방안의 시기를 중국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교수님. 어떤 질문이었죠? 아까 BTS 관련 질문이었는데, 교수님이 이것까지 아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컨셉 자체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BTS 방송 금지, 앨범 불매 조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요, 한국인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은 모든 걸 다 뺏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죠. 네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모든 게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 네. 우주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영어만 있으니까 곧 영어도 자기네 거라고 우길 거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면의 양쪽이 있는데 한쪽만 바라보는 현상인 것이죠.
한국의 극성스러운 네티즌과 중국의 극성스러운 네티즌들이 민심들이 더 불편하게 만들어갖고 저런 얘기까지 끄집어내는데요. 우리는 항상 환구시보가 아니라 보려면 중국의 CCTV라든가 인민일보 혹은 중국 정부 대변인이라든가 네네. 중국 당국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몇 마음이 일그러진 극소수 네티즌들에 의해서 한중 양국이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중국을 음해하고 한중 관계를 음해하려는 제3세력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인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우수근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